안녕하세요. 상해 1%의 여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해 지수거든요. 현재 3150 쉽게 뚫으면서 월봉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면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유지하면서 위로 윗방향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다 시장에 풍부해진 유동성을 감안을 해도 지금 지수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실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가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견주어 볼 때 다시 한번 W자 하락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루트형 장기 횡보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지표를 믿을 수 일단 지표가 보여주는 것들은 일단 미국 그 노동부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이 5월 대비 480만 명 늘어나서 193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6월 실업률은 전월 10.3%에서 낮아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6월 시장 예상치를 웃돈 고용 통계 결과를 경기 회복의 신호로 연관지어서는 곤란하다. 일자리 증가를 주도한 음식료 소매업종은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고용에 다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중국 지수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6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자 지수 PMI가 전월 대비 3.4포인트 높아진 58.4를 기록을 했다. 지수가 2개월째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10년 5월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동반 회복함에 따라 6월 차이신 종합 PMI는 올해 비해 1.5포인트 오른 55.7로 2010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홍콩 이슈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들은 고용과 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이쪽에 시장은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간 횡보를 한 상해 종합지가지수가 월봉상 지금 단보부 형태로 윗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지수도 선방을 했는데 오후장 들어서 중국의 지수 상승에 따라서 우리는 코스닥이 1.4 상승한 752 그리고 코스피는 2152를 지시해서 코스피는 0.8% 상승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물인데 홍콩 항생 이쪽도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홍콩 그 보안법 강행 미중 갈등 속에서도 중국 증시는 랠리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지수로 보면 중국 증시가 이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충격을 덜어낸 것으로 현재 보이는 정도고요. 이게 이제 홍콩도 현재 그 보안법 통과 이후에 나름대로 우려했던 금융 불안이라든가 그런 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홍콩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는 그런 모양이고 현재 그 중국 증시는 거래량이 급증하고 외국인 투자가 순유입되고 증권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신용 투자도 증가를 하고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을 현재 중국 증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유동성의 힘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증시로 대거 유입돼서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중국은 수차례 그 정책 금리 인하하고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크게 확대를 하고 있고 중국의 그 위안화 대출은 7조 1천억 위안이 늘어서 증가액이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도달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탈동조화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시대적 조류로 인식되면서 중국 정부가 반도체, IT, 인공지능 등 자국의 기술 기업들을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갖고 육성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폭등 양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단계 무역 합의 파기 우려도 있고 미중 그 외교 긴장 계속 있어서 시장을 계속 그늘을 현재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그 블룸버그에서도 HBAC 홀딩스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정치적 갈등 고조에도 불구하고 고객 확보를 위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 뉴스가 3일 보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좀 특이한 내용이라 뉴스핌에서 본 글인데 하반기 중국 주식 투자 이렇게 중국 펀드 매니저 108명이 진단한 내용을 지금 실은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국 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 상승폭이 제한되며 답답한 흐름을 보여왔다. 중국 당국이 쏟아낸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왔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의 지속으로 투자 심리는 크게 악화가 됐다. 2020년 안개 속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펀드메이저 100인 연구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대표 56개 전문기관의 펀드 매니저 108인이 내다본 하반기 중국 경제와 투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8명 중에 80.6%가 중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11.1%만 급속한 회복세를 예측을 했다.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1%에서 3% 후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25%는 한 3, 4%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 절반이 중국의 성장률이 1에서 3%까지 떨어지는 걸로 일단 예측을 했고, 대다수 이제 펀드 매니저들은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성장 속도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과 비교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야기를 하고요. 펀드 매니저 47.2%가 중국 A주가 적정 수준에서 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했고 30.5%만 저평가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반기 상하이 종합지수가 3,000선대를 상회하는 장세를 자주 연출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홍콩주와 관련해서는 75% 펀드 매니저가 홍콩 주식이 저평가 또는 매우 저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향후 주가 상승 여지가 큰 만큼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을 중심으로 저점 매수 기회에 중화를 할 것을 권고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상반기 전 세계 주류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 기조를 이어왔고, 이를 통해 시장의 유동성은 매우 풍부해진 상태라면서 자본시장에 있어 홍콩주, A주, 미국주는 모두 명확한 구조적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저평가된 업종, 향후 확실한 투자 기회가 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투자할 것을 권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고정수익형 상품을 선별해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평했고, 여기서 말하는 고정수익형 상품은 채권, 채권형 펀드, 통화형 펀드, 신탁상품 등으로 수익률은 적지만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적은 안정적 투자 상품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심리와 관련해서는 41.7%의 펀드 매니저들이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할 것을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현금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업종별로 바이오 제약, 제약 바이오, 신형 인프라 쪽에 5G,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전기차 3대 업종 투자에 나설 것을 추천을 했다. 제약 바이오가 제일 많이 56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5G 등 신형 인프라에 51.9, 전기차가 43.5 순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후에 성장이 가능한 그쪽으로 자금이 집중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이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이제 일정을 이렇게 보면 이번 달 하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고, 미국 의회에서는 경기 침체기 동안 경제를 계속 부양하기 위해 조속한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말이 돼야 이런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보여한다는 압박도 받고 있고, 이의 휴회가 7월 19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때까지 본격적인 협상은 힘들어 보이고 7월 말 정도 돼야 이런 협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전문가들은 이제 실업급여 연장, 그다음에 추가 이제 수표 지급, 그다음에 근로재개 상여금 등 개인을 타겟팅한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주요 안건들이 빨라야 7월 말에 논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8월 달이 돼야 이런 안들이 좀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추가 부양에 대한 안들이 일단 공백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고, 그래서 7월 말까지는 시장의 어떤 유동성 공급 측면에서는 다소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을 한번 보는데 빨간색이네요.
뭐 호주만 일부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나스닥 100 선물이 0.28%, 다우존스 0.29%, 빅스 지수가 절대적으로 30 이하로 지금 떨어진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유럽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차이나 A50 이게 지금 뭐 급등을 보여서 지금 14,000을 돌파를 하고 15,000에 근접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증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될 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전고점 뭐 15,000 정도 중국 A52에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래 꼬리 후에 그때 일부 조정을 겪었는데 거의 뭐 로켓 캔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고점에 있다는 게 문제인데, 월봉이 이렇게 상승 시기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뭐 한두 번 이렇게 상승하고 말지는 않거든요. 이게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최대 4개, 5개, 6개, 7개, 한 7개까지 상승을 한다고 볼 때 중국 A주는 기대를 뭐 가져도 된다 이렇게 보고, 더불어 홍콩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외국인 자금들이 지금 중국으로 많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또 중국의 대다수의 개인들도 현재 신용을 누리고 뭐 투자에 나서는 그런 모양새고요. 또 거래량이 많이 증가되는 뭐 그런 측면에서 나스닥의 후속타로 중국 A주 망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6월 말, 뭐 7월 초에 이게 이제 기관들의 어떤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스튜디오 뭐 드래곤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화되는 흥행 지표에 높은 수혜를 기대가 있다 해서 하나금융투자에서 뭐 바이 의견을 낸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데이터화되는 흥행 지표를 통해 스튜디오 드래곤의 높은 글로벌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으며, 중국향 판매 기대감이 역시 재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IP만 팔았던 과거의 리메이크 사례와는 달리 처음으로 제작비와 수익을 동등하게 가져가는 구조이기에 가장 중요한 미국향 레퍼런스 확보 및 엄청난 수익 잠재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반기 실적과 라인업 기대감도 높은 만큼 지속적인 비중 확대 관점을 추천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투자 의견을 바이로 하고 목표 주가를 98,000원 제시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스튜디오 드래곤 월봉인데요. 지금 막 대를 돌파를 하고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도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월봉 기준으로도 이렇게 봐도 소폭 매도는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이 시점 이후에 매수를 지속하는 그런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뭐 긍정적이고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올해 하반기 12월 달까지 기관의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편입돼서 운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좀 빠지면 그때 추가로 이렇게 편입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일봉을 뭐 이렇게 보면 최근에도 일봉상에도 외국인의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금 기관도 매수에 참여하는 뭐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번 상승하고 한 번 조정받고, 한 번 상승하고 한 번 조정받고, 하지만 저가를 높여가는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도 뭐 급등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5G 관련해서 테마로 현재 움직이는 그런 종목인데, 이것도 월봉이거든요. 중장기적으로 각 기관들, 펀드 매니저들은 서진 시스템을 중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매수 후에 포트폴리오 보유를 할 뭐 그런 예정입니다. 월봉상으로 이렇게 봐도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46,250원. 7년 9월 달에 이제 고점을 갱신한 뭐 그런 상황인데, 월봉상 봐도 충분히 46,2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분율도 뭐 지속적으로 월봉상 이렇게 봐도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매수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작년 말부터 기관도 뭐 지속적으로 수급을 하고, 일부 기관의 매도는 나왔지만 한 2개월 정도 지난달에 많이 매수를 했네요. 7월 달에 들어서도 매수에 참여를 하면서 서진 시스템 5G 되게 그 외장 알루미늄으로 캐스팅해서 만드는 그런 업체로 알려져 있거든요. 5G 테마에도 어느 정도고, 특히 이제 하웨이를 제외한 삼성전자 5G 매출 향배에도 관련성이 높은 뭐 그런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진 시스템, 요 일봉을 한번 볼까요? 일봉에서도 최근에 5일선 급등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거래량 후에 거래량이 이제 기준 거래량인데, 이 이후에 거래량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제 매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외국인이 지분율을 늘려내고 개인이 파는 뭐 그런 형태고요. 요 사이에 기관이 소량이나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해서 5일선 대응도 가능한 서진 시스템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뭐 기사 중에 2분기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 선정이 됐다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브랜드스탁이 발표한 2020년 2분기에 대한 대한민국 100대 브랜드에서 게임사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브랜드스탁 회원이 17만 명이 참여한 이번 조사에서 넷마블은 BSTI 총 846주를 받았다. 브랜드 주가지수는 608.8에서 100개 기업 중에 5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고 최근에 IP 기대작인 스톤에이징 월드도 상당히 인정을 받았고, 하반기에도 세븐나이츠 2, 제2의 나라, 마구마구 2020 모바일 등 다양한 신작 라인업이 포함되어 있어 지속적인 순위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7년 연속 게임 부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브랜드스타는 국내 주요 산업 부분별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넷마블은 2014년부터 게임 부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기사고, 그리고 넷마블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로 지분을 25.1% 보유하고 있습니다. 빅히트는 2005년 설립된 음악 제작 및 매니지먼트 회사이고, 유명 그룹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고, 특히 그 빅히트는 연내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혹시 그 SK 바이오팜 관련해서 SK 그룹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넷마블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분을 25%, 적은 양이 아니죠. 이 지분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면 아마 지분에 대한 가치 상승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게 연말까지 상장 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GDP 성장률과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글로벌 최상위권이며, 코로나19 국민 차별적인 안정성을 보여준 만큼 하반기에도 펀더멘틀 회복과 함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적어도 가을까지는 부양책과 경제 봉쇄 해제 효과로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 그 다음에 코로나19 재확산, 이런 우려가 있으면서 코스피가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굵직한 변수로 등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선 측면에서 보면 미국에서 11월 3일 날 미국 대선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최소한 이런 상태로 가면 그는 낙선할 수도 있다, 이런 조급함이 일단 있어 보이고요. 나스닥 측면에서 보면 하여간 어떤 식으로든 나스닥을 부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나스닥이 지금 미국에서도 2차 개인 어떤 스티뮬러스 어떤 플랜이 8월 달이 돼야 이제 확정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 7월, 8월 초까지 좀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시장의 관성은 고용 확대와 그 다음에 소비 지표의 어떤 서프라이즈 때문에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관성에 의해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추가 이제 양적 완화가 제한되면서 어떤 더 많은 어떤 지원책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확실한 거는 대선 이후에 나스닥은 갈수록 좀 불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대선 전까지는 이런저런 부양책을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내놓을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어떤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한 여력도 없고, 혹시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는 경우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도 미국이 35%에서 21%까지 트럼프가 낮추었는데, 이거를 25%, 28%까지 다시 인상할 것이다. 바이든 후보 쪽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은 어느 시기부터 일단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미국 나스닥에 대한 대안으로 조심스럽지만 중국 상해 A주나 기타 심천 관련 지표 내지 종목에 서서히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쪽도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화장품이라든가 엔터, 그 다음에 게임, 이런 종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유리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시진핑이 방문이 최소 한 9월 전까지는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고요. 한류 해제 및 시진핑 방안과 관련돼서 한류 화장품, 그 다음에 면세,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영화 등 콘텐츠 관련 기업에 대해서 일단 그 기관들, 특히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에 편입하고, 그 다음에 그 종목 그 종목 중심으로 운영을 해나갈 그런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